안녕하십니까, 팀강입니다. 저자가 직접 책 뜯어먹는 시간. 스탠퍼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공시생 44만 명 시대. 한국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같다. 그냥 여기 있으면 괜히 건강 상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공시생들의 한탄입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주말도 똑같고. 근데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탠퍼드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이 5시 반에 일어나고 12시까지 공부하고는 똑같거든요. 한쪽은 하루 종일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신나서 보내고요. 같은 시간을 보내도 한쪽은 지옥 같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24시간 동안에 다른 곳으로 젊음이, 열정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죠. 같은 노력이라면 어떤 쪽이 성장과 성공을 더 거머쥘 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공시생이 44만 명이래요. 무려 청년 인구의 7%나 된다고 해요. 100명 중 7명이죠. 나라가 공시생 준비로 드는 기회비용이 17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58만 명 정도 되는데요. 통계청 집계사상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평균 합격률이 1.8% 정도래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년 쓴 고비를 마시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12년 동안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재미나 지적인 호기심을 탐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정말 배우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경험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대입에 올인하죠.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면 정말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가는 곳이 또 어디예요? 또 경쟁률이 엄청난 공무원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공무원 진짜 좋죠. 정시 퇴근, 정시 출근, 워라밸 보장되죠. 정년 보장되죠. 퇴직금 보장되죠. 퇴직연금 보장되죠. 고용주가 무려 나라잖아요, 나라. 과연 그럴까요? 2045년까지 전 세계 공무원의 70%가 대체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2045년이면요 2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8%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70%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요. 많은 국가에서는요 이 공무원이라는 조직을 혁신하고 있어요.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는 거죠. 싱가포르는요 수년 전에 전략 미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했죠. 싱가포르 공무원들은요 대기업만큼의 임금을 받아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대기업 사원처럼 일해요. 글로벌 트렌드와 신기술에 맞춰서요 끊임없이 전문가가 영입되고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평가해서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승진, 계약 연장 혹은 해고까지 결정됩니다. D에서 2등급까지는요 9개월까지 자세하게 성과를 검토해 본 다음에요 아니면 퇴출, 잘려요. 서비스에서 그들의 경쟁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무원 계시는 분들이 대기업처럼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요? 연봉도 높고요 전문적인 시켜도 높고요 그런 공무원분들의 사회로 우리 공무원이 된다면 AI가 와도 대체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90년대생들이 온다 해서 90년대생분들은 워라밸을 상당히 추구하시잖아요. 내 삶의 의미를 회사 외부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공무원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대요.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자기개발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인공지능을 이기고 살아남으실 겁니다. 한 방에. 봄들의 TV. 스탠포드에서는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시킬까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리나리 작가님은요 9시 반에 수업이 있을 때 6시 반부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미리 가기 전에 공부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왜? 오후에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캐럴 드웨기 쓴 베스트셀러 마인드셋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성장 마인드셋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책 읽을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게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도 읽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미국의 3대 투자가들 중에서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이한 투자 스타일은 자기가 투자할 곳을 방문하거든요. 미리 방문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요. 발로 뛰어서 그 나라나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파악해 보냐면 그 나라의 젊은이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본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한국을 찾았는데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노량진이었죠. 노량진. 거기서 공시생들을 만나고요. 짐 로저스가 엄청 충격을 받아요.
미국에서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빌 게이츠요, 워렌 버핏이요, 스티브 잡스요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 청년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안정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공무원 월급 누가 주냐고요. 기업에서 경제활동에서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제 뼈를 때렸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데 예외란 있는 법입니다. 일반 말단 공무원이셨는데 1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청보리밭 축제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바로 김가성 공무원이시죠.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30대 때 본인의 꿈을 발견하고 수능을 다시 보셨어요. 교대를 들어가셔서 지금 선생님으로 살고 있는 제 롤모델이신 이인희 선생님이 계세요. 그냥 일반 학교 공무원이셨는데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셔가지고요. 인천의 모든 공무원들의 교육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정말 작년에 인천 전체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 자리에 가신 이호철 공무원도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대단한 기업가의 삶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강의나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이런 거는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워볼 만합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들어보셨습니까? 한동안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슬로건이었어요.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른 나라, 세상 어디보다도 역동적인 나라. 1950년도에 6.25 이후에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너무 불쌍하게 산다고 원조해주고 그랬어요. 나라의 관계자가 태국이나 필리핀을 이렇게 투어해보고 대통령 앞에서 우린 언제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잘 살 수 있느냐 울면서 대통령 앞에서 하소연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은 정말 젊은 분들이 꼰대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때 정말 도전정신이 넘치고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그때의 젊은이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적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그분들의 자세는요 존경에 마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라요. 공무원이 되는 게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때의 우리의 역동성을 되찾는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단지 꿈만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공부하며 가슴 뛰는 꿈 이루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 팀강이었습니다.